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책방지기 숙세입니다. 네, 목요책방지기 강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코너는 어떤 코너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12월에 수학자 로바체프스키가 들려주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야기. 이 책 있잖아요, 선생님. 네. 네. 지금 로바체프스키가 12월 1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12월에 수학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선생님 너무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관한 책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지금 시판되고 있는 책이 3권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대중적인 책이 이 2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바체프스키가 들려주는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있지만 그 밖에 일본인 저자가 쓰신 비유클리드 기하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책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가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걸로. 아니, 왜냐면 사실 저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빙의해서 이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거를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책은 누가 보나요? 아니 이런 책을 누가 봐요, 선생님? 네. 로바체프스키가 들려주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야기는 학생들이 많이 볼 거예요. 한 5학년 이상? 5학년 이상? 학생들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유클리드 기하의 세계라고 하는 책은 아무래도 성인들, 전공자나 아니면 취미로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면 그냥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지구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면 위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원전 3세기에 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평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떤 기하의 어떤 체계를 세웠다면 사실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구면가 같은 데서도 살고 있고 좀 쌍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가 말하지 않은 유클리드 기하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공간도 있다 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 세계에는 오히려 더 이게 더 맞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괜히 비유클리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어려운 거. 유클리드도 어려운데. 유클리드가 아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유클리드 이외의 기하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바체프스키가 들려주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야기는 우리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사실 이렇게 세 분 또는 네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로바체프스키도 있고 그 다음에 볼리아이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이렇게 세 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쌍곡 기하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리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말한 타원 기하학도 있습니다. 그 리만 가설 할 때 그 리만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요 어른들도 이 책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 약간 개론처럼 들어가도 되는 책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은 사실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취미로 읽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학교에서는 다 유클리드만 배우니까. 사실 이제 이 책의 시리즈에는 교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나가 나와 있지만 그런 교과 연계를 위해서 보는 책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때 이 책을 읽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이 비유클리드 기하의 세계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선생님? 아니죠. 바로 이 책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근데 처음에 너무 이 책이 어렵게 왜냐면 이 책은 활자 자체도 굉장히 옛날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한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림도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요즘 스타일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요즘 스타일이 아닌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딱딱한 책 좋아하시는 분, 옛날 활자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책을 보셔도 되고, 그 전에 뭔가 들어는 봤는데 비유클리드 기하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 책을 보셨다가 대가 어떤 내용이구나 알고 나서 좀 더 깊이,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가우스, 볼리아의 부자, 그 다음에 로바체프스키의 이야기가 되게 스토리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우스가 쓴 편지라든지 뭐 받은 답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소소한 일상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이 책이 되게 얇은데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우스의 성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성격이? 성격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못됐구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신중한 편이고 아주 친절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완벽주의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듣어보던 사람이 같은데. 우리 동네. 그래서 이제 좀 엄격한 분이고 자기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좀 있으셨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부족한데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은 좀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하는 스타일이 가우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게 쉽거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으셨던 분인 걸로. 근데 보통은 이제 수학자에 대해서 업적만 이야기하잖아요. 네.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그쵸. 이렇게 한 인물로. 근데 다른 세계사 인물들,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에피소드가 되게 많고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데 수학자는 뭐 무슨 정리해가지고 그쵸. 그 사람 이름이나 또 그런 업적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소소한 어떤 인간적인 거, 우리가 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책의 그 부분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중간에 이 책은 저자가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만의 설명 형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에 서문에도 통독하기를 바라진 않는다. 그래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뭐 안 읽어도 상관없다. 적당히 넘어가면서 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부록이 있는데 더 알고 싶으면 이 부록을 보면 되고 해서 그 앞뒤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간에 그 가우스나 이런 역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얘기가 많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다시 보고, 이거 한 번만 읽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읽고 그러면 좋고요. 이게 또 나중에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되게 컴퓨터 그래픽 통해 가지고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런 영상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영상 올릴 때 그 클립을 한번 넣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찾아보시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선생님 이 책 두 권의 차이는 그럼 난이도의 차이라고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비유클리드 기하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바체프스키가 들려주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야기, 이 책은 좀 약간 소개를 했다. 소개를 했다. 조금 더 가볍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제 취향은 저는 개론보다는 약간 그 인간이 느껴지는 그런 책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제 두 번째 책을 제가 도전을 해보는 걸로. 여러분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진짜 도전할 거라고요.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봐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에 수학자가 지금 3분이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할 건가요, 우리가? 네네. 이상설 수학자님, 이상설 선생님 책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상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 이름. 그 이상설일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2월에 두 번째 수학자인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